왜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가?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남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누군가가 힘들면 함께 슬퍼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해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오랫동안 잘 나가던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화면 속에서 유명인이 스캔들로 무너지는 장면을 봤을 때 당신은 정말로 순수하게 안타까웠습니까? 겉으로는 분명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안 됐다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안도감이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까? 손톱만큼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감정이 스친 적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철학의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아기들조차 다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면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진화가 수만 년에 걸쳐 새겨놓은 생존 본능입니다. 오랜 옛날 인류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는 목숨을 건 문제였습니다.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했고 더 강해야 했으며 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에서 밀려났고 무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원 대신 사무실에서 창과 방패 대신 스펙과 연봉으로 비교합니다. 형제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동창 모임에서, SNS 피드에서. 그 두려움의 뿌리는 수만 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때 인간은 아주 독특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독일어의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은 피해, 불행을 뜻하고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합니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말해줍니다. 인류는 언제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것들에만 이름을 붙입니다. 2022년 발표된 한 심리학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 중 80% 이상이 타인의 실패를 목격했을 때 자신의 기분이 나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 이 감정은 거의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안심이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용히 퍼지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은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원한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첫 번째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간 사람을 마음속으로 깎아내려 내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우리 스스로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고.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있는 동료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될수록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상사한테 잘 보인 것뿐이야. 실력은 나보다 못하지. 언젠가 실수할 거야. 이것이 니체가 말한 원한입니다. 이것이 샤덴프로이데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처음으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집니다. 철학자들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바르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마치 수학처럼 분석했습니다. 그는 감정이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논리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원인이 있고 구조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자신이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더 강하게 비교합니다. 이것이 모든 감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의 성공에는 그다지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억만장자 기업인이 수천억을 벌어들인다는 뉴스를 봐도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던 친구가 먼저 집을 샀다면, 먼저 승진했다면, 먼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픕니다. 이 감정의 구조를 스피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타인이 실패하는 순간 그 거울이 사라집니다. 나를 아프게 하던 비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악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공감 능력을 타고났다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본능적으로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다쳤을 때의 고통보다 수백만 명이 고통받는 재난 뉴스에서 더 작게 반응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 손가락은 직접 느끼지만 타인의 고통은 상상으로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감을 조절합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우리의 공감은 종종 질투로 변합니다. 남의 실패를 볼 때 우리의 공감은 종종 조용한 안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SNS가 만들어낸 거대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럭셔리한 식사,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웃는 얼굴. 그리고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요를 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드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느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SNS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방식의 문제입니다. 유튜브의 조회수 상위 영상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별 소식, 유명인의 스캔들, 잘나가던 사람의 추락, 부유층의 갈등. 이런 영상들은 종종 수천만 뷰를 넘깁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나쁜 사람들의 취향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의 추락을 보면서 잠시 쉽니다. 잠시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잠시 내가 그렇게 나쁜 처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인터넷이 이 본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추락을 구경할 수 있고 우리의 뇌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작은 안도감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우리는 그 도파민을 위해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 자신의 삶은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는 낯선 사람에게 약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형제. 그 형제 중 한 명이 훨씬 더 성공한다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부모님이 그 형제를 더 자랑스러워한다면, 친척들이 그 형제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명절마다 그 비교가 반복된다면, 이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그냥 뉴스입니다.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것은 내 가슴 안으로 파고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가장 강한 감정을 느낍니다. 비슷한 출발선, 비슷한 조건, 비슷한 환경. 그런데 결과가 달라졌을 때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형제가, 친한 친구가, 오랜 동창이 더 아픕니다. 그들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종목이 투자했는데 친구는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서 이익을 받고 나는 아직 손해보며 들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성공담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쓴맛을 냅니까?
반대로 그 친구가 나중에 다른 투자에서 크게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쳤다면 그것이 샤덴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철학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이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이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수만 년의 진화가 새겨놓은 감정을 한 사람의 의지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없다. 남의 실패를 바라보는 시간만큼 당신의 삶은 멈춰 있다. 니체가 제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만의 삶을 창조하라. 남과 비교하는 눈을 어제의 자신에게로 돌려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의 삶을 구경하는데 10년을 쓴 사람과 자신의 삶을 만드는데 10년을 쓴 사람.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스피노자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마라. 질투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왜 이 감정이 올라왔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억누르면 나침반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방향을 얻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고 질투가 올라온다면 그 질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받아야 한다는 분노입니까? 전자는 성장의 씨앗입니다. 후자는 소진의 씨앗입니다. 이 두 감정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오래된 지혜를 말했습니다. 좋은 삶은 좋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좋은 감정이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 반복될 때 좋은 감정이 따라온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택. 그 선택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한 달, 1년 반복한다면 질투는 방향을 잃습니다. 비교는 무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질투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맞습니다. 질투는 때로 동기가 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고 나도 해야겠다는 불꽃이 켜지는 것. 그것은 질투가 성장으로 전환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문제는 질투 자체가 아닙니다. 질투가 분노로, 원한으로, 타인의 실패를 바라는 마음으로 굳어질 때, 그때 그 감정은 당신을 조용히,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실패를 바라는 그 순간에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과 남의 무너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보고 그것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자신을 이기기 위해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불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 비로소 질투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남의 실패를 보며 안도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이 잘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남의 삶 대신 당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질투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당신만의 삶이 천천히 들어섭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적게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그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당신은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공이 때로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불편한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야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